네, 시장이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막 급락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좋은데요. 좋은데 네. 제약바이오가 내려가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 돈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분산되면서 네. 원래 정상궤도 좀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흐름, 외국인들이 오늘 왜 매수를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역시 미국 시장의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고 트럼프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의 상황에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역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현금적인 말 그대로 현금 지원, 헬리콥터로 뭐 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를 앞서도 계속 했었지만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돈을 풀 경우에 달러가 약세, 말 그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외국계 자본들이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역시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또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질 경우에는 악영향이 반복되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보다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역시 오늘 지켜봐야 될 거는 환율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환율의 흐름과 그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와 주느냐. 오늘 12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1190원대 부근으로 방향을 아래로 잡고 있는데 그 방향성 1200원대부터 출발해서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개인 매도세와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로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경기에 대한 부담감, 실물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강도는 조금 아직까지 미미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가는데 탄력적으로는 조금 미미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고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올 때 가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사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혼조세는 유지가 되지만 그 방향성이 저번 주와는 다르게 금요일에는 아래쪽으로 빠진 상황에서 혼조세를 유지했다면 오늘은 올라가 있는 양봉 상태에서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밑에서 받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은 시세적으로 들어올 때 위쪽으로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에 좀 유지하는 흐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혼조세라는 분위기에 오후장에도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하시면 올라올 때 수익을 병행하면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좋다. 떨어지면 사고요. 올라가면 파는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눌림목을 잘 계산해서 올라간 반등치에서 수익을 짧게 가져간다면은 이 시장에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큰 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말에 올라타지 않고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 투자를 멈추고 기다리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올바른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 살까? 시장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있는데 회사 가치적으로 추후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4차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냐? 이런 종목들을 찾고 있어야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기다리기만 하겠다라고 해서 멍 때리고 있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 수급이 아침에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고는 있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역시 혼조세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좀 매도세로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사주고 있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결과론적으로 일부 쪽 회사에서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같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떤 주도주의 역할에 따라서 신풍제약이 빠지면은 다른 쪽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SK그룹주. 제가 한참 전부터 한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SK그룹주는 삼성전자보다 SK그룹주가 낫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SK그룹주의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SK그룹 자체 많은 종목들은 향후에 2021년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려올 때 눌림목 대응을 해준다라면 SK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IPO라든지 상장 이슈라든지 그리고 개별 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습니다. 4차 산업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에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SK랑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는 다른 계열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 간의 관계는 있지만 회사 자체 지분 구조는 같이 가고 있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SK케미칼, 사이언스를 대응하겠다라면 SK케미칼 쪽으로 보는 게 맞고 SK 지주회사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SK바이오팜은 SK입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 쪽, 말 그대로 지분 구조가 관계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왜 SK는 안 가?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좋으니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꼭 항상 내려올 때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 시장을 좀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 움직임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양봉에서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 단기적으로 챙기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SK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SK바이오팜과 바이오사이언스가 구분된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역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2200포인트는 이제 가볍게 뚫어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도 222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상승세가 지금은 조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2300에서 400포인트까지는 별 무리 없이 그냥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2300, 400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이 과연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줄 것인가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종목을 잡아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도태된 종목들을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 이전에 물려있던 종목은 이미 시대에서 한물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 테마가 과거에 기대가 됐던 테마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맞는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을 때는 과거에 기대가 됐던 테마들을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는 이미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4, 5, 6월 달에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지 뭐 한 3개월 이내라고 하신다면 그것마저도 고가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은 또 도태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주말 동안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신풍제약과 신일제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SK의 SK바이오랜드 이런 기업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역시 대박을 꿈꾸고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쪽박찰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또가 그렇잖아요. 당첨이 된다면 정말 대박이긴 해요. 우리가 단돈 1,000원만 있어도 또는 우리 보통 뭐 자동 산다 하면 5,000원치 사잖아요. 그 정도 5,000원 가지고도 대박. 확실하게 당첨만 된다면, 1등만 된다면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정도의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작은 돈이지만 5,000원 또는 많게 하시는 분들은 몇만 원까지 투자하셨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박 찰 가능성 때문에 항상 쪽박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인데요. 수익을 많이 보고자 한다면 당연히 손실을 볼 각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신풍제약, 신일제약,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신풍제약과 신일제약처럼 수직 상승하면서 급등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길 원한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나 정말 그런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여기서 편입을 해서 30% 또는 100% 수익률 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계좌 인증을 합니다. 뭐 400%에서 1000%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보통은 소액을 사놨던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수익률의 현혹이 돼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급등할 때 투자하신 분들 이런 폭락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과 담배가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죠. 우리 의사들도 건강을 위해서는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담배 필 때 어때요? 뭔가 속이 후련하면서 뭔가 몸이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담배와 술, 그게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위험할 수 있고 나중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급등주 하지 말라는 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돌발 사태 때 여러분들께서 대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큰 악재와 더 큰 폭락을 맞아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 말고도 지금 이렇게 될 기업들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공매도 세력이 없다라는 거, 올라갈 때 주가를 방어해줄 만한 어떤 세력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고점에 물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 공매도가 없어서 매도가 없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세력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점들이 지금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신풍제약도 이렇게 급등했다 폭락하고 있지만은 지금 또 뭐 빌 게이츠 이야기와 함께 급등을 하고 있는 SK케미칼이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30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3만 9천 원대까지 저점을 찍었던 종목이 10배 정도 가량 올라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종목들도 한방 대박의 꿈, 빌 게이츠가 들어온단다. 빌 게이츠와 연관이 있단다. 라는 이야기와 또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주가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혹한 사람들과 혹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를 부양시킬지도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모습으로 폭락할지, 신풍제약처럼 종가 10분 전에 갑자기 30% 이상을 하락을 시켜버릴지도 모르는 시장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숨어있는 지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다가는 지뢰를 밟고 발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지뢰밭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뢰밭길로 걸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올라가지 않았고 테마에 편승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수소차 테마들, 수소차 로드맵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약 쪽으로만 계속 눈이 돌아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도 역시나 급등을 한 기업들보다는 아직까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또는 보안 관련주와 같이 올라갈 기업들이 지금은 충분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점 투자를 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은요, 정말로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있으신지가 결국 내 계좌 수익률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진득하게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